과거는 묻힌 비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엎는 발견, 고대 퍼즐을 완성하는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단서나 예상치 못한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 말을 잃게 될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번호 1. 2018년 영화 제작자 아만다 샴프, 어맨더 샴프, 라이안 톰슨, 이언 탐프선은 프랑스의 호주 탐험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호주 샤프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명나라의 희귀한 부처, 특히 작은 아기 불상을 찾았습니다. 이 놀라운 폭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명나라의 동상이 어떻게 호주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시 후 그 진위를 결정했지만 그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높이 15cm, 청동 1kg의 이 동상은 수백 년 전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에 존재한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나라의 탐험가들이 서기 1368년에서 1644년 사이에 이 나무를 가지고 다녔으며 발견되기 약 150년 전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동남아시아를 탐험하기는 했지만 16세기 유럽 탐험가들보다 먼저 호주에 도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론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상이 1870년대에 중국 진주 채취인이나 어부들에 의해 버려졌을 것이라고 믿는데 아마도 사기의 일부일 수 있다. 부처님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부처가 발견된 장소를 발굴해야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번호 2. 파라오의 메달. 이 발견은 고대의 유명한 통치자인 파라오 아커나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여성의 외모를 닮은 독특한 외모로 유명한데 이는 남성 지도자로서는 드문 일이다. 그는 투탕카멘의 아버지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왕 네페르티티의 남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비행 접시와 유사한 일종의 실제 우주선 또는 디스크 옆에 그를 나타내는 메달로 그 위에 외계인의 머리와 유사한 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계인과 고대 이집트 사이에 가능한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메달은 사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번호 3. 동물의 진화.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외에도 동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지구에는 약 45억 년 동안 생명체가 존재해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박테리아만 존재했습니다. 동물의 진화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조개 껍질과 뼈와 같은 화석에서 나온다. 우리는 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단한 화석에 대해 알고 있지만 동물이 부드럽고 많은 화석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던 더 이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면동물은 진화나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물로 생각되며 아마도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이다. 다른 동물처럼 자라지는 않지만 스펀지는 유기물로 물을 흡수하여 먹이를 먹고 산소를 사용합니다. 해면동물은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되지만 딱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없다. 이것은 고대 암석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번호 4. 신의 문. 1996년 호세 루이스 델가도 마마니, 호제이 루이스 델가도 마머니. 나는 여행 가이드는 남아메리카의 티티카카 호수 근처에서 특이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라무 무루, 에러모 뮤로 또는 신들의 문, 게이트 오브 더 가즈즈
이라고 불리며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000년 이상 동안 호수와 산 주변 지역에는 쿠신 유판키, 쿄전 요펜키, 가 이끄는 잉카족을 비롯한 토착 공동체가 거주했습니다. 잉카족은 호수를 세상의 시작이자 사후 영혼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높이 7m, 너비 7m, 중앙에 작은 문이 있는 아라무 무르의 건축물은 특별한 힘을 가진 순례와 예배의 장소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잉카 제국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원주민 공동체가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믿어집니다. 신들이 사용하는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포털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평안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름은 잉카 전설에서 유래했는데 아라문 무루, 에러먼 뮤로, 나는 사제가 딜곡광선의 신들의 열쇠긴 황금 원반을 가지고 스페인에서 탈출하여 문을 통해 사라지기 전에 문에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잉카 제국은 침략, 질병, 자원 손실로 인해 스페인에 함락되었습니다. 번호 5. 예수의 무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 관한 가장 초기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인 정경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책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수십 년 후인 서기 30년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가 부유한 유대인 추종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소유의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묻혔다는 데 동의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1000개가 넘는 유사한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에는 묘실과 개별 시신을 위한 긴 틈새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성묘교회로 예수 무덤의 원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헌에는 그분이 예루살렘 박골고다 근처에 묻혔다고 나와 있지만 유대 전통은 성벽 안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벽이 골고다와 무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그 장소의 진위를 배제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번호 6. 1900년 시미. 섬에서 온 그리스 잠수부들은 바다 해면을 찾고 있었는데 거센 폭풍우를 만나 안티키테라, 엔터키서러, 섬 근처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보물로 가득 찬 난파선을 발견했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청동 톱니바퀴가 있는 사전 크기의 물체, 즉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눈길을 끄는 다른 발견으로 인해 무시되었지만 동전 크기의 톱니바퀴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리스 공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초보적인 재분소에서만 기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서기 6세기부터 만들어진 비잔틴 천문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복잡한 천문시계는 14세기에 와서야 등장했다. 기어가 1mm에 불과한 엔터키서러 메커니즘은 독특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전문가들은 귀중한 재료인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작동을 멈춘 후 재사용하기 위해 녹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파선이 아니었다면 이 경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번호 7.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 수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온두라스의 정글에 숨겨진 도시인 하얀 도시 또는 원숭이 신의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전설을 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리더라는 혁신적인 스캐닝 기술 덕분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빽빽한 초목 아래에 숨겨진 도시를 드러냈고 피라미드, 왕좌, 고대 그릇과 같은 인상적인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 외에도 이 지역은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자연 보호구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사팀의 일부 구성원은 탐사 중에 희귀 열대병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모두가 회복되었고 외딴 곳을 탐험하는 것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번호 8 넴머돌의 도시인 넴머돌은 미크로네시아의 폼페이 섬에서 떨어진 인공섬에 지어진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아틀라스 옵스큐라, 에트러스 아브스큐러에 따르면 러브크래프트의 가상의 도시인 뒤에 아어라이의 비전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미소니언은 그것을 공학의 경이로움이라고 부르며 종교심이 깊은 사울러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잔인합니다. 2016년 고고학자들은 유적 내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우라늄 연대 측정에 의해 고대 추장의 무덤이 서기 118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지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무덤의 크기와 그 복잡성은 최근 부족 사회에서 단일 지도자가 통치하는 중앙 집중식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구술 역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발견을 통해 전문가들은 인간 사회가 단순한 집단에서 더 복잡한 형태의 조직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 진화 연구의 이정표를 세웠다. 번호 9 잉카 금의 역사는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자로 가 아타왈파 왕, 킹 아타왈파를 사로잡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금으로 가득 찬 방을 요구했습니다. 잉카족이 몸값을 모으기 시작하였지만 피사로는 몸값을 다 받기 전에 왕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금은 비밀 동굴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잉카 여자와 결혼한 발베르데라는 스페인 사람은 자기 가족이 그 보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지시 사항을 남겼지만 안내자와 지도는 모두 19세기까지 사라졌다. 1886년 바스블랙이라는 보물 사냥꾼이 금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과 보석으로 만든 실물 크기의 인간과 동물의 형상, 에메랄드로 가득 찬 꽃병, 가장 아름다운 금세공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블랙은 그가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겨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졌다. 그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잉카의 잃어버린 보물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요? 번호 10 펀트의 땅.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위해서도 우아한 선물을 고르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이 호화로운 것을 원했을 때 그들은 펀트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금 보물, 향기로운 향, 모략, 심지어 개코원숭이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기록에서 펀트를 언급한 이래로 연구자들은 이집트의 귀중한 보석, 향신료, 상아 및 이국적인 동물을 제공한 이 신비한 무역 중심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고대 지도는 없지만 최근에 개코원숭이를 통해 단서가 찾아왔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의 미라를 연구하고 그들의 뼈, 머리카락 및 치아에 있는 스트론툼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를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온 현대 개코원숭이와 비교했고 일부는 이집트에서 왔고
다른 일부는 에디오피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소말리아, 심지어 예멘에서 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시점에서 이 모든 지역은 펀트의 땅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 역사에 영향을 미친 고대 무역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탐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비밀이 아직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번호 11. 대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 2013년 프랑스와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홍해의 고대 항구인 와디 엘 자르프, 와디 엘 자오프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헌이 새겨진 파피루스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 중 하나에는 파라오 쿠푸 통치 27년의 기록과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의 주요 측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메러 경이가 작성한 이 문서에는 투라에서 나일강을 따라 피라미드 현장까지 석회석 블록을 운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일상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행은 2일에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파라오의 이복 형제인 고관이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지중해에 항구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작업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피라미드가 인간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외계인의 개입 이론을 폭로합니다. 번호 12. 고대 이집트의 미라. 고대 이집트의 미라화는 매우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 진정한 목적은 죽은 자가 사후 세계에서 신성한 형태의 존재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호수 주변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의 혼합물인 특수 소금과 같은 천연 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화학과 영적 상징주의에 대한 이러한 심층적인 지식은 이집트 문명의 발전된 수준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연구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널리 퍼져 있던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으며 이러한 의식의 진정한 종교적 중요성을 밝혀주었다. 번호 13. 카프레의 도라이트 동상. 카이로의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 하나인 즉위된 카프레라고도 알려진 카프레 동상을 강조합니다. 어둡고 매우 단단한 도린 섭로감으로 조각된 이 작품은 희귀한 보석입니다. 1860년 이집트 유물관리국의 초대 국장인 오거스트 메리에트가 카프레 계곡 신전 아래의 우물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품은 사자발로 왕자에 앉아있는 사왕조의 강력한 파라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표정, 꽉 쥔 주먹, 뻗은 손은 권위와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코브라와 네메스 머리 장식은 신의 보호를 상징하고 등에 있는 매는 호루스 신을 상징합니다. 이 걸작은 이상주의와 자연주의를 결합한 고대 이집트인의 놀라운 예술적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의 유산은 왕실의 도상학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으며 파라오와 신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번호 14. 황금 혀를 가진 미라. 오시리스의 고대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발견했습니다. 독특한 의식 요소가 있는 2500년 이상의 무덤입니다. 미라 중 하나는 입에 작은 금박을 물고 있었는데 이는 사후 세계의 신, 특히 지하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와 의사소통한다는 믿음과 관련된 상징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 그림 옆에는 그릇, 부적 및 장례식 인물과 같은 의식 용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영적 의식과 사후의 삶과 관련된 복잡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영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화합니다.
번호 15. 로제타 스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집트 캠페인 중 엔지니어 피에르 프랑수아 부샤르, 페어 프란수아 부샤어드. 그의 병사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55km 떨어진 나시드, 로제타 마을 근처에서 로제타 스톤을 발견했습니다. 길이 약 1.20m, 너비 75cm에 달하는 이 검은 현모암 석판은 고대 그리스어, 이집트 상형 문자, 민중 문자의 세 가지 언어로 새겨진 칙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만 이해되었고 상형 문자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영, 타머스 영, 과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진 프란수아 션폴륜 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상형 문자 체계를 해독할 수 있었고 세 가지 버전의 텍스트에 동일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제타 스톤은 고대 이집트 언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이집트의 많은 목소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리기 위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번호 16. 고대 그리스 숙취해소 요법. 최근에 번역된 그리스 파피루스는 흥미로운 숙취 요법을 공개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은 네페타 덤불의 잎을목에 묶어야 했다. 숙취에 특별히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통 완화에 대한 사용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위장 불편감을 치료하기 위해 허브차와 꿀을 사용했다. 이 치료법은 약 1900년 전에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모음집의 80권이 출판되면서 치질, 궤양, 치아 문제, 암과 수술에 관한 단편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거의 30개의 의료용 파피루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번호 17. 제우스 카토스에게 헌정된 고대의 사원 시나이 반도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테렐 파라마에서 고고학자들은 그리스 신 제우스와 네반트의 기후신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신 제우스 카토스에게 헌정된 사원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지역은 전략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인 펠루시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시는 이집트 파라오부터 비잔틴 및 이슬람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유물 최고위원회의 무스타파 와지리는 이번 발견이 화강암 기둥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 기둥은 아마도 사원 입구의 일부였을 것이지만 고대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둥은 이집트 남부의 아스완에서 옮겨졌습니다. 또한 이집트 학자진 클리더트가 발견한 그리스어 비문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